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11월 13일 일요일 밤 8시 56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지금 3일째 흑산병이죠. 3일째 계속 이렇게 음봉을 만들면서 내려왔죠.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내려왔죠. 제가 이미 이때 얘기했어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금 캔들이 하나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얘가 파동상 여기서 시작을 한 거니까 여기서 한번 쭉 밀렸다가 쭉 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거죠. 여기서 내려왔는데 요 자리에서 여기를 딛고 올라가지 못하면 얘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쭉 한번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모양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번 쭉 말아 올렸다가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럼 적어도 하락의 한 묶음은 몇 개다? 음봉 3개, 적어도 일단 3개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되고 얘가 올라가니까 우와 이거 계속 가는 거 아니야 해서 여기 들어가는,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갈 때는 언제? 여기를 돌파할 때, 여기를 돌파할 때 들어가야 되죠. 여기를, 요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갈 때, 요 자리를 돌파할 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가 얼마였죠? 이 자리가 18,154불, 18,154불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까지 올라갔다 지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재차 올라가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파동이 1파, 2파, 그럼 여기 내려왔다가 3파가 되려면 여기를 다시 돌파해서 올라가야 이게 3파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줘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조정을 받고 재차 이 고점을, 전고점을 재차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 된다.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지 못했죠. 여기를 보면 얘가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한번 눌렸다가 여기에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A, B, C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래서 지금 얘는 이런 식으로 A, 지금 여기까지가 A가 될 수 있어요. A. 그런 다음에 B파 한번 나왔다가 C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은 여기가 이렇게 된 걸 수도 있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1 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가 A, B, C 이렇게 내려온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A, B, C 이런 식으로 된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일 한번 봐야 돼요. 내일부터 얘가 양봉으로 말아 올리기 시작하면서 여기 18,154불 여기를 돌파하면 얘는 이제 새로운 파동이 나온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1파, 여기 2파, 그럼 이제 3파 이렇게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3파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3파를 볼 때는 뭘 봐야 되죠?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있죠. 이렇게 피보나치로 볼 수도 있고, 피보나치로 보면은 여기 요걸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파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보죠? 여기가 만약에 2파다 요 자리가, 그러면 3파는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그럼 2780불 2780불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피보나치로 그냥 이렇게 대략 한번 그냥 그 가늠을 해보는 거죠. 1파, 2파, 3파. 그럼 여기가 3파까지 가는 거죠. 1파, 2파, 3파. 그러려면 적어도 18,154불을 돌파해야 이게 이제 3파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반드시 18,154불은 어떻게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돌파해야 돼요. 이렇게 양봉으로만 18,154불을 돌파해야, 아니면 장대 양봉으로 한번 빵 치고 올라가든가 그러면서 거래량도 한번 붙고 지금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고 한다면은 여기 18,154를 돌파하지 못하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A, B, C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냥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면 이거 계속 맞네. 얘가 음봉 3개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음봉 3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더 나올 수도 있어요. 3개,
5개, 7개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점을 계속 깨면서 내려가면 얘는 지금 이게 A, B, C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그 상승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언덕을 전고점에서 만들어졌던 이 고점을 재차 돌파해야 된다. 여기 고점을 재차 돌파해야 된다. 18,154불.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 보시는 분들은 일단 18,154를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이렇게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지금 내려가는 걸 자꾸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제가 요때 이미 얘기했어요. 요때. 얘가 한번 쭉 가고 나면 여기 18,154를 돌파해서 올라가지 않으면 이렇게 음봉 3개가 나올 수도 있다. 슬슬슬슬 뺄 수 있다. 그리고 김푸가 이때 20%가 넘었었다. 근데 지금 이제 한 4%, 4.5% 정도대로 떨어졌죠? 그러면 얼마예요? 벌써 한 15% 정도를 김푸를 뺀 거예요, 지금. 그건 뭐죠? 바닥에서 뭐 거래소든 큰 손이든 뭐든 간에 여기서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방어라기보다 여기서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아싸 이러면서 저점 왔다 이러면서 여기서 막 엄청나게 사들인 거죠.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쭉 빠졌을 때 여기가 이제 바닥이라고 보고 거래소에는 막 사들인 거죠. 그럼 얘가 쭉 올라가. 근데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이때 나도 살 걸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이때 여러분들이 사봐야 얘가 한 방에 쫙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가 막 계속 이렇게 그 알트코인들 자세히 보시면 쭉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그냥 운 좋게 여기까지 올라갔어. 여기서 잡았는데 여기까지 갔어. 그러면은 바로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다시 쭉 빠져요. 순식간에 빠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 바닥에서 들어가는 거는 안 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바닥에서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18,154불을 돌파하면 이렇게 1파, 2파, 3파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여기가 1파, 여기 2파, 여기 3파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3파의 자리는 얼마냐? 여기 3파의 자리는 대략 27,000불대. 3파의 자리는 27,000불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또 조정이 한번 나오겠죠? 조정이 나오고 뭐 최대 여기 18,200불대 여기까지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 안 되니까 18,000불 뭐 18,500불 400불 뭐 이런 데까지 한번 내려올 수도 있겠죠 요때.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재차 5파가 나오면 5파는 여기가 이제 꼭대기일 것 같아요. 요 자리가 21,473불 21,473불이 뭐 5파 꼭대기 요 자리가 5파 꼭대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맥시멈 이번에 만약에 상승을 해준다면 맥시멈 21,473불까지 가는 거고 여기를 강하게 뚫지 못하면 얘는 다시 한번 쭉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은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부터 이게 이 지점에서 여기 얼마죠? 여기 16,355불. 예. 16,355불을 만약에 깨고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말아 올리면서 거래가 붙어야겠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좀 빠지고 있죠. 이제 음봉 3개인데 흑산병 나오면서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이제 매도 물량이 이제 그만큼 이제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거래량이 바닥을 치면서 여기서 이 지점을 다지고 여기서 재차 올라가면 또 여기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러면은 모르는 거예요. 얘가 더 빠질 수도 있고 여기서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비트가 여기서 조정을 받고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알트코인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늘 중요한 자리를 돌파할 때 이때 18,000 여기 154불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좀 그냥 관망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비트코인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나머지 지금 나스닥이나 뭐 지금 환율이나 이런 거는 내일 이제 주봉 바뀔 때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알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알트코인 몇 가지
지금 도지 물어보시던데, 도지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봉인데,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 요 자리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어센딩 트라이앵글 형태로 얘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얘가 지금 어디죠? 여기 133불 133불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그냥 기다릴 필요가 있다. 133불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좀 기다리시고, 지금 저점을 이렇게 높이고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을 때는 이렇게 지금 하단의 추세 라인에 하단에 내려왔을 때 조금씩 모아가면 돼요. 왜냐하면 얘는 적어도 133불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최대 133불이 아니라 133원까지는 최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얘가 지금 여기까지 133원까지는 일단은 수렴을 하다가 여기에서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 채널에서 얘기하면 이 133불을 돌파 지지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여기서 돌파할 때 음봉이 끼면은 안 돼요. 음봉이 끼지 않고 여기에서 양봉으로만 돌파하면, 그러면 이제 얘는 한번 시세를 주면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요 음봉에 50% 선이 놓여져 있는 여기를 50%를 돌파해야겠죠. 그래야 이제 시세를 주면서 올라가고 상승을 조금 이어갈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여기 133원 요 자리는 단타 자리예요. 이게 뭐 장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일단은 장투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최소한 여기는 돌파해야 돼요. 이 자리. 제가 얘기했던 요 자리까지는 올라와야 222원? 222원까지는 올라와야 얘가 얘 상승으로 이제 전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파동이 나오고 이렇게 내려와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얘가 이제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 줘야 이게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내려왔는데,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 묶음, 두 묶음, 여기 지금 세 묶음. 그러면서 여기 조정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크게 보면 A, B, C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A, B, C 내려오고 이런 모양을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A, B, C로 내려오고 조정을 받다가 여기 133원을 돌파해서 올라가면 얘는 다시 이제 새로운 파동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희망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상승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꼭 명심하시고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딱 보이죠? 얘가 이런 식으로 1파가 나오고 길게 여기까지 2파가 나온 거예요. 길게 2파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3파라고 볼 수도 있고 3파, 4파, 5파 이렇게까지 나온 걸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A, B, C로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가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가 1파, 여기 2파, 여기 2파, 그 다음에 여기가 3파, 여기 4파, 여기 5파 이렇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가 A, B, C 이렇게 내려온 걸 수도 있어요. 그럼 길게 보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파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가 2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도지는. 그래서 지금 여기가 1파, 여기 2파. 대파동 1파, 2파. 그러면 어디죠? 여기를 돌파해야 이제 3파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22원을 돌파해야 된다. 그러나 그 전에는 133원이 먼저 돌파해야 되는 자리다. 그리고 나서 133원을 돌파하면 적어도 한 150원까지는 올라가 줘야 조금 더 상승을 희망해 볼 수 있는 거고, 올라가다가 지금과 같은 단타로 들어갔을 때는 올라가다가 무너지면 나와야 돼요. 그냥 괜히 또 희망회로 돌리면서 야 이제 아니야 이거 계속 이제 갈 거야 뭐 이러면서 고집 부리고 있으면 또 그냥 다 토해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불안하시겠죠. 이제 초보일수록 더 그런데, 야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가 여기서 조금 내려왔다고 내가 매도해버리면
다시 올라가면은 여기 또 높은 데서 잡아가지고 나 또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파동은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가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없어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조정을 받고 움직이는 거를 확인을 하면서 내려오면 또 뭐 손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뺐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끝내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 타점이 있으면 거기를 재차 다시 돌파할 때 다시 매수 타점을 노려보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뭐 1억이 있다. 그럼 1억으로 몰빵하면 안 되고 1억이 있으면 1억 중에서 한 1,000만 원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거나, 그래서 자금의 어떤 그런 계획도 하셔야 돼요. 그냥 초보일수록 내가 1억 있으면 그냥 여기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5천 정도를 막 그냥 아무 데나 막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대응이 안 돼요. 이게 한번 막 쭉 빠졌는데 그럼 뭐 물타기도 힘들고, 이거 그냥 마냥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고, 금액이 크니까 조금만 내려도 막 지금 막 벌벌벌 떨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니까 절대로 초보일수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지는 133원, 222원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그 타점을 제가 얘기한, 우리 채널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모양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리메스 같은 경우는 얘가 폴리메스는 시총이 얼마 안 되죠. 얘가 지금 얘도 거의 1,000억 가까이 빠졌어요. 얘도 1,100억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총이 뭐 지금 한 2,000억 정도 되나요? 네, 2,000억대로 지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지금 얘도 일봉상 보면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지금 높이면서 올라가다가 무너진 거죠. 어디서 무너졌죠? 여기서 한번 요때 한번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한 다음에 이제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비트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ABC를 만들면서 그냥 쭉 빠졌어요. 예,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 요 모양이 1파일 수도 있고, 여기가 이제 저점이니까 1파, 2파 이렇게 내려온 걸 수도 있어요. 지켜봐야 되죠. 얘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얘도 지금 이렇게 보면 얘도 여전히 조정 중인데, 얘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평선을 잘 보세요. 지금 요게 5이평이고 요게 22평선인데 5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뭐 120선 깨고 내려왔고 240선 깨고 내려왔고 지금 완벽한 역배열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5위평이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고 22평도 돌려서 이렇게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도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금 삼각형 모양으로 수렴을 하는 중이죠. 네. 일봉상 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거래량이 한번 붙었는데 오늘이네요. 오늘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결국 여기를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얘는. 그래서 여기 얼마냐? 여기 297원. 예. 폴리메스는 297원을 다시 재차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297원을 돌파해야 얘는 조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297원만 계속 쪼아보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를 어떻게 1시간 봉에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단타로 들어간다. 내가 1봉을 기준으로 해서 297원. 자, 여기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가 297원이에요. 여기가 297원이다. 297원이야. 근데 지금 보면 얘가 이제 음봉으로 내려온 거죠. 음봉으로 이렇게 여기서 쭉 빠졌는데 이제 재차 여기를 양봉으로 이렇게 돌파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돌파해야 되는데 1시간 봉에서 살펴봐야 돼요. 이 297원 요 자리를 얘가 1시간 봉에서 양봉 중간에 음봉이 하나라도 끼면 안 돼요. 이렇게 양봉으로 돌파했다가 음봉으로 이렇게 맞고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297원이 다시 깨지면 안 돼요. 이게 깨지면 이게 실패한 거거든요. 다시 또 재차 양봉으로 돌파해서 결국에는 297원 위에서 조정을 받고
이 위로 이제 계속 올라가 줘야 얘가 돌파 지지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시간봉에서 그거를 반드시 확인하고 돌파할 때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돌파하고 재차 조정을 받을 때 297원이 지지 라인이 돼서 여기를 깨지 못하고 다시 재차 지지 받고 올라갈 때 그러면은 이제 얘는 297원을 지지받았고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면 적어도 그러면 이제 얘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최소 기대값이 얼마냐? 얼마 되지는 않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를 돌파하면 322원이 목표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여기 297원을 일단 돌파하면 1차 여기, 그 다음에 2차 322원 여기를 재차 돌파하면 이제 얘는 여기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3차 목표값은 408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1차, 2차, 3차 이렇게 보시고 이 지지 구간을 저항 지지 라인이 어떤 식으로 돌파되는지를 잘 보시고, 제가 적산병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런 중요한 자리를 돌파할 때는 거래량도 좀 한번 붙어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 주면 이제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면서 타점도 점점 높아지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파동이 나오는지는 주봉이랑 월봉을 보면서 또 한번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리메스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웨이브도 한번 보겠습니다. 웨이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딴 거 볼 거 없고 요 자리 3,600원, 3,610원이네요. 네, 3,610원 자리를, 요 자리를 재차 다시 돌파할 때까지,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를 돌파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여기 요 자리죠. 다시 보면 3,610원 요 자리를 이렇게 돌파할 때까지, 그러면 3,610원 요 자리를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결국에는 얘도 이렇게 저점을 살짝 높이면서 이렇게 좀 올라가기는 했는데, 이렇게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수렴하면서 3,61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모양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도 A, B, C 이렇게 내려왔고 이런 모양을 한번 만드는 모양을 만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결국에는 3,610원을 돌파할 때가 단타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고, 그렇게 된다면 뭐 맥시멈 요 자리까지는 가겠죠. 적어도 3,980원, 그 다음에는 여기 요 자리까지 가는지를 봐야겠죠. 4,300원, 네. 4,300원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1차적으로는 요 자리, 1차적으로는 여기 3,980원 3,980원까지는 목표값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뭐 너무 크게 욕심부리면 안 돼요.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타점이 왔을 때 돌파 지지하는 거를 보고 들어가면 1차 목표 구간인 여기 3,980원을 돌파 지지하는지를 봐야 되고, 여기서 무너지면 나와야 돼요. 그럼 조정받고 재차 여기를 다시 재차 돌파할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각 어떤 목표값과 저항 지지 라인을 잘 돌파하는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웨이브는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요 자리, 제가 얘기한 요 찝어줬던 요 자리만 보시고 그렇게 단타로만 대응하시고,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뭐 해당 사항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그냥 묵묵하게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은 기다리는 게 상책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뭐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뭐 야, 지금 여기 손절하고 내가 지금 떡상할 수 있는 그런 알트코인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이걸로 갈아타, 이렇게 하는 그런 말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본인이나 하지, 그런 걸 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초보분들일수록 잘 현혹되기가 쉬운데, 절대로 제가도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지금 얘는 지금 그 폴카닷은 지금 어떻게 되죠? 지금 얘는 반대로 디센딩 트라이앵글 형태의 모양을 띠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A, B, C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A, B, C로 이렇게 내려왔고, 그런 다음에 얘가 이렇게 트라이앵글, 얘도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각 수렴이라는 거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시던데, 왜냐하면 워낙 인터넷에서 이 삼각수렴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삼각수렴이 나오면 그냥 뭐 이렇게 디스cen딩 트라이앵글이 나오면 상승할 확률이 뭐 무슨 뭐 30%, 하락할 확률이 뭐 70%, 뭐 이런 이상한 확률을 얘기하던데, 절대로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현혹되시면 안 돼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삼각수렴이 나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디센딩 트라이앵글 형태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지금 뭐죠? 왜 이런 얘기가 왜 하락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얘가 바닥을 두드리면서 깨고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번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내려갈 가능성을 더 높이 두고 하거든요. 어센딩 트라이앵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는 상승을 계속 두드리니까 한번 얘를 치고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확률적인 뭐 그래서 뭐 여기 이런 어센딩 트라이앵글은 뭐 상승이 70%, 뭐 60%, 뭐 이러면서 뭐 또 얘기가 다 달라요. 다르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건 다 이제 엉터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절대로 우리가 확률과 확률과 어떤 그 통계라는 측면에서 이 차트를 접근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거든요. 근데 어느 일정 부분만 맞는 것이지, 반드시 이 숫자에 여러분 현혹되시면 안 돼요. 뭐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패턴이 과거에도 수없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패턴을 근거로 해서 내가 보니까 이런 패턴이 나오면 상승할 확률이 몇 프로야, 하락할 확률이 몇 프로야.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뇌피셜로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항상 이런 확률과 통계적인 접근을 해가지고 그게 맞출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 하겠죠. 근데 통계적으로 보잖아요. 뭐 애널리스트라든지 무슨 뭐 이런 확률과 통계를 가지고 와서 차트 보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올라갈 확률이 몇 프로고 내려갈 확률이 몇 프로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대부분 시장 평균보다도 낮아요. 시장 평균보다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그냥 일반적인 흐름에서 나오는 그런 평균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나스닥이 뭐 이렇게 지수가 있잖아요. 지수가 이렇게 있으면 나스닥 지수가 시장 평균 뭐 수익률이 2%다. 이렇게 되면 보통 뭐 여기 무슨 이상한 뭐 헤지 펀드, 뮤추얼 펀드, 무슨 뭐 다양한 무슨 증권사 뭐 이런 데에서 막 뭐 애널리스트들도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확률이 시장의 평균보다도 훨씬 낮아요. 평균적으로. 운 좋게 한두 명이 얘보다 훨씬 높게 막 한 20% 이상 맞추는 그런 어떤 종목이 20% 이상 상승하는, 시장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은 20% 이상 되는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막 갑자기 인기 스타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운으로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여러분들이 현혹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맞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모양이 나오면 얘를 뚫고 내려가려면 각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각도가 가파르게 하면서 흑산병, 내려갈 때 흑산병으로 막 뚫고 내려가. 이러면은 이거는 그냥 거의 뭐 확률이고 뭐고 따질 거 없어요. 그냥 이러면 그냥 하락인 거예요. 하락으로 여기 이 저점이 깨질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단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 되고,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할 때 중요한 언덕을 어떻게 적산병으로 이렇게 막 돌파하거나 장대양봉으로 돌파하거나, 우리 채널에서 얘기하는 각도를 높이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나와줘야 이게 상승 가능성이 있는 거지, 여기 뭐 계속 무슨 이런 패턴 모양이 나왔다고 해서 야 삼각 수렴이야 이러면서 막 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절대로 걔가 확률적으로 맞지 않을 경우가 많으므로, 그런 거에 막연하게 야 이런 모양이 나오면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야 몰빵해 막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카닷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얘는 지금 저점이 얼마죠? 7,655원 7,655원이네요 7,655원. 여기 7,655원 자리를 얘가 여기를 흑산병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내려갔다가 한번 7,655원을 찍고 다시 양봉으로 만약에 전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양봉으로 전환하면 얘는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약해져요. 이 저점을. 그래서 여기 7,655원을 깨되 만약에 이게 봉이 일봉상 양봉인지 음봉인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7,655원을 어떻게 지지하는지를 한번 봐야 되고, 그런 다음엔 1차적으로 여기를 돌파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얘가 상승으로 전환하려면 8,230원, 8,230원을 돌파해야 되고, 그 다음이 어디죠? 그 다음에는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여기 얼마죠? 8,675원, 8,675원을 돌파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어떻게 지지하는지를 봐야 되고, 얘를 흑산병으로 뚫고 내려가는지 아니면 양봉으로 전환해서 뭐 바닥에서 도치 형태의 양봉이 나오거나 뭐 하이웨이브 형태의 도치가 나오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밑골이 없는 양봉이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7,655원은 하방으로 깨기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내려가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봉부터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고, 이제 만약에 얘가 1차 8,230원을 양봉으로만 이런 식으로 뭐 적산병으로 아니면 장대 양봉으로 뚫는다. 그러면 단타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고, 그러면 2차 8,675원까지는 목표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8,675원에서 오히려 여기서 8,675원을 목표가로 두고 있었는데, 여기마저도 얘가 이렇게 돌파했다가 지지하고 재차 돌파하면, 이 자리를 돌파하면 이제 얘는 다시 새로운 매수 타점이 되면서 여기까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럼 폴카닷은 최대 여기 1380원, 1380원을 목표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카닷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헤데라, 헤데라도 지금 결국에는 얘도 이렇게 지금 내려와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어요. 얘도 지금 여기 중요한 요 자리를, 여기 저점을 여기를 깨고 내려온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최저점이고, 그런 상황에서 얘가 지금 여기 요 양봉 하나 이후에 음봉 3개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를 지지하는지 한번 봐야 되고, 얘는 최대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헤데라는 다시 한번 여기 얼마죠? 저점인 60.1원까지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봉 5개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얘도 바닥을 잘 지지하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얘도 저점을 높이면서 이제 올라가는 파동의 모양이 나와야겠죠. 얘도 지금의 모양으로 봐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얘가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지금 얘도 수렴을 하는 모양, 얘도 이제 삼각 수렴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1차적으로 여기 돌파해야겠고, 그 다음에 여기 돌파해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자리하고 요 자리 이렇게 다 돌파해서 올라가 줘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치우고 올라가려면 얘도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한번 이렇게 양봉으로 한번 이렇게 쭉 치고 나왔으니까 얘가 거래량이 별로 없죠.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지금 결국에는 뭐 요 자리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이 자리까지는 얼마죠? 여기 73.7원, 73.7원까지는 한번 갈 것으로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지금 조정을 받고 저점을 이렇게 높이면서 이제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얘가 어떤 식으로 돌파하는지도 봐야겠죠. 이렇게 지금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한번 빵 치면서 올라가, 이렇게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가면 좋겠죠. 이렇게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가주면 이제 얘도 최대 이제 여기까지는 희망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도 헤데라도 요 자리를 지키는지, 60.1원 자리 요 자리까지 지키는지 한번 봐야 되는 거고, 저점을 높이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1차적으로는 뭐 여기 먼저 지켜야겠죠. 요 자리를 먼저 지켜야겠죠. 62.4원,
62.4원짜리를 일단 지켜야 될 것 같다. 그래서 62.4원짜리를 지키면서 이제 다시 얘가 적어도 음봉 3개가 나왔으니까 내일부터 양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요 주요 구간인 요 자리들을 다 돌파하면 좋겠죠. 67.1원, 예, 67.1원, 그 다음에 여기에 70.6원, 67.1원 그리고 70.6원을 이렇게 차례차례 돌파해서 올라가줘야 돼요. 요 자리들을 양봉으로 이렇게 돌파해서 올라가주고 결국에는 여기 지금 목표한 요 자리 73.7원, 73.7원까지는 한번 갈 수도 있다. 여기에서 여기가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를 만약에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얘는 한번 여기까지도 희망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89.4원, 89.4원까지도 희망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많이 빠졌죠, 시총이. 얘도 근데 지금 보면 지금 보시면 얘도 이렇게 음봉 5개로 내려왔죠. 하나, 둘, 셋, 넷, 5개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런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다른 알트들하고 똑같죠. 양봉 하나 세우고 나서 음봉 지금 3개 나온 상황이에요. 이게 3개에서 끝날지, 그러면 이제 얘도 여기 요 자리 얼마죠? 여기 저점인 167만 5천원, 그 다음에 167만 1,500원, 요 자리 167만 1,500원 자리네요. 167만 1,500원 요 자리를 여기 자리를 지키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지키고 그럼 여기가 딱 한 50% 정도 선 되는 자리거든요. 요 자리가. 그래서 여기를 167만 1,500원 자리를 지키고 다시 양봉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를 돌파해야 돼요. 여기 적어도 여기는 돌파해야 187만 4,500원 187만 4,500원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가 줘야 이제 얘는 상승으로 한번 조금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희망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를 만약에 음봉 없이 강하게 각도를 세우면서 올라가 주면 얘도 이제 여기까지는 희망해 볼 수 있겠죠. 얼마죠? 여기 233만원, 233만원 자리까지는, 이 자리까지는 한번 희망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은 제가 이렇게 비트코인이 떡락한 뒤에 하루 장대 양봉으로 반등했을 때 제가 이미 그때는 너무 늦었다. 지금은 들어가면 다시 한번 쭉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 내려왔던 요 자리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만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 자리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서 여기에서 함부로 들어가지 말아라. 제가 그런 얘기를 3일 전에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알트코인도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꼭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희망으로 돌려가면서 저점을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물려 계신 분들도 있고 지금 현금화 하신 분들이 야 지금 언제 들어가야 돼?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지금 국내외 정세를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지금 가장 제가 유심히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우리가 역대급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역대급 지금 유동성이 뭐라고 해야 되죠? 증가했다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풀려 있었어요. 엄청나게 지금 풀려 있고 아직도 얘가 다 회수가 안 된, 이 시장에 엄청나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시장에 자금이 엄청나게 풀렸는데 이거를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거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물가가 상승하니까 당연히 통화 가치는 줄어드는 거죠. 통화 가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 그러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공급보다 수요가 공급이 부족한 거죠. 예.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물가는 상승한 거죠. 물건이 10개가 있었어요. 10개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5명밖에 없었어. 근데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막 20명이 돼. 근데 이게 물건이 10개에서 5개로 줄어들었어. 뭐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계속 인플레이션을 이제 만드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반면에 이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시장에 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이 물가 상승하고 연동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얘가 물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에는 뭐 물건 하나 사는데 1,000원이면 됐는데 하나 사는데 막 4,000원, 5,000원 줘야 돼.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해서 물가가 상승한 것도 있지만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시중에 이 통화가 돈이 너무 많아. 돈이 너무 많아. 그럼 당연히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돈이 너무 많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이 너무 지금 커진 상황에서 그러면 이 돈이 다 어디로 가죠? 뭐 지금 시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지금 시중은행에 돈이 들어와서 시중은행이 일반 기업이라든지 소비자들, 일반 그 시민들에게 이렇게 돈이 이제 가는 거겠죠. 개인들에게. 그래서 막 대출도 해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돈이 막 이렇게 뭐 기업이나 뭐 일반 개인들에게 막 갔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돈이 이제 이렇게 돈을 뭐 대출을 받거나 뭐 아니면 이렇게 돈이 시장에서 뭐 개인이나 뭐 기업이나 기관이나 뭐 이런 데 돈이 이제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금융기관들도 당연히 돈이 유동성이 풍성하니까 돈이 많아지겠죠. 그럼 그 돈이 어디로 들어오죠? 이렇게 주식 시장으로도 들어오고 코인 시장으로도 들어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뭐죠?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연준에서 만약에 금리를 인상을 해버려. 금리 인상을 하고 거기다가 뭐 테이퍼링이니 긴축 재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풀었던 돈을 다시 야 이제 돈 갚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당연히 돈이 줄어드니까 이제 금리는 올라가고 그러면 여기 막 대출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점점 여기에 투자했던 돈들이 이제 막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나 코인이나 뭐 마찬가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격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 돈이 유동성이 이제 축소가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당연히 주가나 뭐 코인이나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번에 FTX 그 사건도 뭐냐면 유동성에 대처를 못한 거죠. 인출이 막 늘어났는데 그러면 충분히 이 인출이 일어날 걸 얘기해서 은행들은 대부분 이런 그 시중에서 인출할 것을 대비해서 뭐 서프라임 모기지 그 이후에 각 뭐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은행들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뭐냐면 니네 현금 자산을 늘려야 된다. 현금 자산을 늘려라. 현금을 쉽게 말해서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니네 망하는 그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서프라임 모기지 그런 사태 때 그런 것처럼 니네 현금 보유해. 이거 현금을 무조건 먼저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은행들은 돈을 이제 많이 갖고 있는데 이번에 그런 그 거래소, FTX 그 거래소 같은 경우도 이런 돈을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대거 인출이 나왔을 때 안 되니까 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런 그 파산 그런 뭐 뱅크런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이제 그게 뭐죠? 결국에는 금리 인상하고 인플레이션이 되고 양적 완화하고 이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코인 시장에서도 당연히 돈이 점점 빠져나가니까 지금 뭐 이런 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다시 또 이걸 받아서 올리고 막 이러면서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내려와도 딱히 강하게 상승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국면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 요지는 뭐냐면 함부로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막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얘기한 진짜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중요한 언덕을 확실하게 돌파해서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기 전까지는 함부로 바닥이라고 해서 들어가면 안 좋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어떤 언덕이나 이런 데들을 확실하게 돌파해서 올라간다는 거는 뭔가 의지를 갖고 여기에서 지금 돈이 들어왔다는 거라고 반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런 모양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매수를 보류하는 게 낫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나 현금 보유하고 있는데 야, 나 바닥에서 이제 들어가도 되지 않아? 이거는 별로 바람직한 접근이 아니다. 중요한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가거나 제가 이렇게 피벗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피벗이라고 하잖아요. 뭐 피봇이라고도 하고 피벗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뭐죠? 하락을 쭉 하다가 피벗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방향을 틀어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는 걸 우리는 피벗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피벗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중요한 어떤 내려왔을 때 중요한 이런 구간들을 확실하게 돌파해서 올라가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A, B, C 이렇게가 있어요. 그러면 A, B, C가 있는데 언제가 피벗이 될 수 있냐? 이 자리를 돌파해야 돼요. B파 꼭지 이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모양이 나와야 되게 중요해요. 여기를 돌파하고 지지해서 그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럼 여기는 이제 강한 지지대가 되거든요. 강한 저항대는 돌파돼서 뚫려 가지고 그 위에서 지지가 되면 얘는 이제 강한 지지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 바닥에서 뭐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피벗 이런 말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잘 지금은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뭐죠? 결론적으로는 더 관망해보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쭉 봐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 왜냐하면 우리가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기는 하지만 이 지금과 같은 이렇게 수급적인 요인과 유동성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차트상으로도 지금 계속 어떤 중요한 어떤 박스 구간에서 횡보를 계속하고 있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그런 뭐 혼마 문헤이사도 그랬고 많은 그런 이 차트의 대가들이 했던 말들이 횡보장에서는 절대 매매를 하지 말아라. 매매를 쉬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횡보장에서 들어가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횡보장은 시장의 어떤 조그만 동요에 의해서 안 좋은 소문이 나오면 쭉 빠질 수도 있고 조금 좋은 상황이 되면 올라갈 수도 있는 뭐 이런 어떻게 될지 모르는 되게 변동성이 큰 장세거든요. 그럼 뭐냐? 횡보를 끝내고 상승으로든 이렇게 어떤 방향을 틀어서 이제 전환을 하는 모양의 어떤 추세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함부로 횡보장에서는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내일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잘 일상을 적응하시고 그리고 차분히 차트 공부도 하시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노하우를 점점 쌓아가셔서 수익률도 조금씩 늘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